고급 레스토랑 한가운데서 내가 말했잖아. 나가라고. 여긴 거지들이 가는 곳이 아니야. 라고 외치는 것. 경비원의 분노한 외침이 울려 퍼지며 호황자 레스토랑의 고급스러운 공간을 파괴했다. 문 구석에는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마른 노파가 떨며 웅크리고 서 있었다. 눈은 피곤하지만 여전히 희망으로 빛나고 있는 노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살며시 손을 들고 배가 너무 고파서 이틀 동안 뱃속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값비싼 접시에서 풍겨오는 향기는 향기로웠지만 그녀는 그리움으로 가득 찬 눈으로 침만 삼킬 뿐이었다. 내부에서는 손님들이 경멸적인 눈빛까지 던졌다. 한 소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이 식당은 정말 비위생적이다. 그런 사람이 왜 여기 서 있느냐고 말했다. 경비원은 고개를 들고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이 할머니가 감히 여기까지 와서 소란을 피우다니 당장 쫓아내겠습니다. 그는 그녀를 문 밖으로 끌어내려고 손을 뻗었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들렸다. 깔끔한 제복을 입은 웨이터 석훈, 23세쯤, 이 앞으로 걸어왔다. 키는 크지 않지만 눈빛은 밝고 결단력이 있다. 석훈은 비참함으로 새겨져 있는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가 가슴이 아프고 가느다란 손이 떨리고 있는 노파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석훈은 경비병에게 쫓지 말고 밥 좀 갖다 주라고 말했다. 경비원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미쳤냐? 이 식당 주인이 맞나? 이런 불쌍한 사람들은 손님의 입맛을 잃게 만들 뿐이다. 라고 조롱했다. 식당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석훈은 그 식당의 방침이 결코 무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석훈은 조용히 주방 카운터로 걸어가 손님들이 남긴 음식 한 접시를 들고 뜨거운 국물을 한 그릇 더 부었다. 그는 재빨리 그것을 꺼내 노부인 앞에 내려놓고 자, 먹어라 라고 말했다. 노부인은 충격에 휩싸여 그를 바라보다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몸을 떨었고 주름진 뺨에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너무 잘한다 고 말을 더듬었지만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석훈아. 뭐 하는 거야? 라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울렸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계산대에서 한 중년 남성이 나오니 까칠하고 욕심 많은 것으로 유명한 식당 주인 민규 씨였다.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석훈을 바라보는 그는 여기는 자선하는 곳도 아닌데 감히 거지들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놈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했다. 석훈은 심호흡을 한 뒤 허리를 꼿꼿이 펴며 선생님, 배가 너무 고파서 남은 한 끼는 별 의미가 없어요 라고 말했다. 팍! 무거운 뺨이 석훈의 얼굴을 강타해 비틀거렸다. 감히 이기적인 짓을 하다니? 민규 씨는 여기 규칙이 뭐예요? 라고 쉿쉿거렸다. 누구에게도 공짜로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자선 활동을 하도록 직원을 키우지도 않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고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노부인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석훈을 도와주었다. 그냥 착한 사람이에요. 탓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지만 민규 씨는 말을 듣지 않고 석훈을 향해 이제부터 해고야. 당장 나가. 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석훈은 깜짝 놀랐다.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바로 해고될 줄은 몰랐다. 민규 씨는 가십거리 걱정하는 바보가 아니라 순종적인 직원이 필요하다며 팔짱을 끼고 웃었다. 경비원은 곧바로 석훈을 식당 밖으로 끌어낸 뒤 보도로 밀어냈다. 노부인은 겁에 질린 석훈을 바라보더니
재빨리 음식 접시를 바닥에 내려놓고 석훈의 손을 잡았다. 아들, 괜찮아. 석훈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 할머니. 괜찮을 거예요. 라며 고개를 저었다. 노부인은 그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내가 선함을 잃지 않는 한하늘이 다 주실 것이다. 라고 신비한 말을 부드럽게 말했다. 석훈은 침묵을 지켰고 민규 씨는 30분 뒤 끔찍한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꿀 줄도 모르고 희죽 웃으며 식당에서 등을 돌리고 계속해서 장사를 즐겼다. 석훈은 황자 식당 앞 보도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민규 씨의 뺨을 때린 그의 얼굴은 여전히 화끈거렸다.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상처가 아니다. 부유한 가족은 지원이 없으며 왕실에서 일하는 서비스 직업이 그가 이 비싼 도시에서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수입원입니다. 이제 당신은 사라졌습니다. 계속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석훈은 취업 지원을 위해 다른 식당을 찾아보지만 왕실에서 쫓겨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모두가 거절했다. 민규 씨는 재계에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는데 고의로 당신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식당 음식에 자선 활동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식당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친절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꼬마야. 다른 직업을 찾아보세요. 그는 여러 곳을 다녔지만 그가 보는 곳마다 경멸하는 눈빛이 보였다. 석훈은 터벅터벅 작은 공원으로 갔을 때 다리가 피곤했다. 그는 돌 벤치에 앉아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친절이 그만한 가치가 있나요? 제가 정말 틀렸나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석훈은 여전히 절망에 빠진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는 30분 후 끔찍한 사건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인근 거리에 갑자기 한 무리의 고급 자동차가 나타났고 헤드라이트가 밝게 빛나고 노면의 줄무늬가 반사되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안에서는 강인한 외모와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중년 남성이 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국내 최대 요리그룹의 회장 태양씨. 그리고 지금 그는 호황자, 황기여, 레스토랑을 향해 곧장 걷고 있었습니다. 단 30분만 지나면 석훈과 민규 씨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 레스토랑 앞에는 밝은 자동차 조명이 있었고 고가의 롤로이스 팬텀의 문이 열렸다. 중년의 남자가 내려왔고 고급스러운 검은 양복을 입고 머리는 은색이었지만 얼굴에는 결단력과 힘이 물씬 풍겼다. 국내 최대 고급 레스토랑 체인을 소유한 신페트 요리그룹의 태양 회장입니다. 태양 씨를 보자마자 식당 주인 민규 씨는 당황해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재빨리 달려가 시의장에게 절을 했다. 오늘 당신이 내 식당을 방문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안에 있던 손님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황기여는 유명하지만 여전히 그의 고급 레스토랑 체인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 권력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주위만 둘러보더니 갑자기 돌아서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방금 당신 식당 앞에서 시끄러운 걸 봤어요. 민규 씨는 잠시 머뭇거렸다가 이내 쓴웃음을 지었다. 그냥 작은 일인데 멍청한 직원이 식당 규칙을 어겨서 쫓아냈어요. 태양 씨는 눈살을 찌푸렸다. 어떤 법이 위반됐나요? 민규 씨는 여전히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감히 거지 노파에게 음식을 주다니. 아시다시피 사장님, 이런 고급 식당은 가난한 사람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손님들이 그 광경을 보면 입맛이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천천히 대답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침묵이 흘렀다.
식당의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고 누구도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태양 씨는 더 이상 예전처럼 침착하지 않았다.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목소리는 느리지만 힘이 넘쳤다. 배고픈 할머니를 도왔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겁니까? 민규 씨는 여전히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습니다. 사업에 그런 멍청한 직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친절은 사람들이 돈을 잃게 만들 뿐입니다. 팍! 뺨을 때리는 소리가 민규 씨의 얼굴을 강타했고 로얄 레스토랑은 조용해졌다. 민규 씨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볼을 붙잡은 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양 씨를 쳐다봤다. 시의장님, 방금 저를 때렸나요? 민규 씨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태양 씨는 차갑고 무서운 목소리로 노려보았다. 너희 둘 다 남의 친절을 모욕하고 정직한 직원을 인품이 좋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해고했다. 내가 너 같은 사람하고 장사하려고 왔다고 생각하느냐? 민규 씨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고 마음속에 좋지 않은 예감이 솟아올랐다. 태양 씨는 식당을 둘러보더니 천천히 선언했다. 이 순간부터 제가 운영하는 모든 식당과 식품 공급망은 왕실과의 협력을 중단할 것입니다. 그 말이 마치 천둥번개처럼 내 귀를 강타했습니다. 모두. 갑자기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그의 앞에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자 석훈은 내리는 태양 씨를 보며 다정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어 깜짝 놀랐다. 왕실에서 막 해고된 직원 석훈이시죠? 석훈은 조금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 태양 씨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그 노파를 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수고했다. 내가 틀린 게 아니고 틀린 사람이 식당 주인이었다. 석훈은 태양 씨 같은 권력자가 왜 자기 같은 하인에게 신경을 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놀랐다. 그러나 태양 씨의 다음 말은 그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동의하시면 내일 저를 위해 일해주세요. 제 식당에는 당신만큼 자비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석훈은 눈을 크게 떴다. 더 이상 귀를 믿을 수가 없었다.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이 갑자기 국내 최대의 요식업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나요?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해 그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말과 함께 그 노파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내가 은혜를 잃지 않는 한하늘이 다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푸른 하늘이 그것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훈은 황자 식당 앞에 섰다. 하룻밤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곳은 이미 유난히 황폐해졌습니다. 더 이상 북적거리는 군중도 없고 더 이상 부자들의 환호하는 웃음소리도 없습니다. 반짝거리던 간판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석훈은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왕실 내부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다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로비 한가운데 민규 씨는 흐트러진 머리, 불면증으로 눈이 어두워진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제의 위압적이고 오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온몸이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다. 발소리를 듣고 민규 씨가 위를 올려다보았다. 석훈을 본 그는 살짝 얼어붙은 채 놀란 듯 눈을 반짝였다. 차분한 목소리로 석훈이 다가왔다. 나한테 다시 전화했어? 민규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씁쓸함이 가득했다. 네, 얘기 좀 해야겠어요.
석훈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앞에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민규 씨는 텅 빈 눈으로 한숨을 쉬었다. 내가 틀렸어. 그 말은 가볍지만 엄청난 아픔과 후회를 담고 있었다. 그는 지친 듯한 붉은 빛이 가득한 눈으로 석훈을 바라보았다. 어젯밤 태양 회장님이 떠나시자마자 고객들이 모두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공급업체들도 협력을 중단했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황자님은 유명 식당에서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웃었고 그의 목소리는 질식했다. 다 잃었어요, 석훈아. 정말 다 잃었다. 석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어제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오늘은 완전히 무너진 남자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그의 일부는 기뻐하고 싶었지만 다른 일부는 공허함을 느꼈다. 석훈은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을 하려고 나를 여기로 부른 겁니까? 민규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석훈에게 깊게 절을 했다. 내가 틀렸어. 나는 욕심이 너무 많고 너무 이기적이었다. 너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됐어. 그리고 친절을 경멸해서도 안 됐어. 석훈은 깜짝 놀랐다. 그는 그에게 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직원도 깜짝 놀랐다. 민규 씨는 후회가 가득한 눈으로 위를 올려다보았다. 석훈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절대 밥 때문에 너를 해고하지 않을 거야.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석훈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민규 씨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무거운 처벌은 그들이 스스로 초래한 손실입니다. 갑자기 문밖에서 조용히 누군가가 들어왔다. 어제 나온 아주머니입니다.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옷을 입고 친절한 얼굴을 갖고 있었습니다. 석훈을 보며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아들아, 내가 어젯밤부터 너를 찾고 있었어. 석훈은 재빨리 다가와 그녀의 가느다란 팔을 잡았다. 할머니, 좀 쉬시는 게 어때요? 걷느라 피곤하시죠? 노파는 고개를 살짝 흔들었고 눈은 따뜻했다. 아냐, 아들아. 난 단지 너를 만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뿐이야. 석훈의 손을 꼭 잡은 그녀의 낡은 눈은 깊은 감동으로 빛났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등을 돌리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훈은 코끝이 간지러운 것을 느끼며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는 자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사람에게 이렇게 큰 따뜻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노파는 민규 씨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 저는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해한다면 바꾸기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민규 씨는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치밀어 올라 조용히 서 있었다. 어제 그는 이 여자를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 자신도 그를 용납하고 있다. 민규 씨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너무 작아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때 밖에서 낯익은 차가 다시 나타났다. 태양 씨는 천천히 석훈을 바라보며 내려왔다. 준비됐나요? 나의 새로운 레스토랑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석훈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황기열을 바라보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이곳은 그가 한때 애착을 가졌던 곳이고 한때 멸시받던 곳이기도 하지만 그에게 귀중한 교훈을 준 곳이기도 합니다.
친절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옛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고 차에 탔습니다. 태양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해야, 너는 먼 길을 갈 것이다. 차가 굴러가며 석훈을 새로운 미래로 데려갔다. 노부인은 자부심으로 눈을 빛내며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규 씨는 여전히 조용히 생각에 잠긴 채 서 있었다. 아마도 이것이 그에게 변화할 기회일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너무 고급스럽지도 않고 도심에 위치하지도 않지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수익의 일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따로 마련됩니다. 석훈 씨, 저는 이곳이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가난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는 사람이 없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태양 씨는 미소를 지었고 눈빛은 친절했다. 석훈은 설렘을 느꼈고 드디어 자신이 믿는 바를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 그는 최선을 다하겠다. 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오후, 어제의 할머니인 텐템에 특별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오늘은 더욱 빛나는 모습이다. 석훈은 할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라며 기뻐하며 재빨리 달려갔다. 노부인은 그의 손을 잡고 눈을 빛내며 태양 사장님이 나를 여기로 초대했다. 아들아, 이제부터는 언제든지 여기로 오라. 밥은 항상 차려준다고 하셨다. 고 말했다. 석훈은 감사한 눈빛으로 태양 씨를 바라보았다. 태양 씨는 때때로 한 끼의 식사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친절은 언제나 가치가 있다고 믿는 고 가볍게 웃었다. 석훈은 가슴이 벅차 오르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식사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친절히 존중되는 레스토랑에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직원이 달려와 무심한 목소리로 석훈 씨 뉴스 보셨나요? 석훈과 태양 씨는 둘 다 놀랐다. 직원은 황급히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황자 식당이 일련의 스캔들 이후 무기한 문을 닫았고 식당 주인이 직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왔다. 태양팟그룹 회장은 비난했고 고객은 보이콧했으며 공급업체는 협력을 중단했습니다. 왕실은 공식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석훈은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면서도 말문이 막혔다. 해당 기사 아래에는 맙소사, 저 식당에 가보니 직원들에게 얼마나 심한 대우를 하는지 봤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끼도 주지 않아도 참 아깝다. 이제 보복을 받았다. 태양팟 서포터 사장,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석훈은 그게 민규 씨가 치러야 할 대가다 라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기쁘지도 않고 민규 씨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며 조금 안타까워할 뿐이었다. 그날 오후 석훈이 식당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문 앞에 조용히 민규 씨라는 인물이 나타났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부자와 권력자의 모습이 없었다. 심플한 옷차림만 하고 있었고 얼굴은 어두웠고 눈빛은 피로로 가득 차 있었다. 석훈은 깜짝 놀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민규 씨는 석훈아, 또 사과하러 왔다. 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후회되는 것은 돈이나 명예를 잃은 것이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석훈은 민규 씨가 행한 일, 그간 겪었던 상처, 가혹한 말, 억울함을 생각하며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변화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그는 한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뒤 차분하게 말했다. 기존 방식을 버리고 직원들을 잘 대하고 진정으로 변화할 의향이 있습니까? 민규 씨는 준비됐다. 모든 걸 잃었고 돈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며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석훈은 태양 씨를 돌아보며 그 사람이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티엔탐에 일자리를 주겠다고 웃었다. 석훈은 민규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어서 오세요 라고 손을 내밀었다. 민규 씨는 잠시 멍하니 떨다가 석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아마도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일 것이다.